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태양광과 풍력을 어느 정도는 깔고요.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는 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에너지 에너지 믹스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여러 가지를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원자력도 쓰고요. 석탄도 쓰고요. 천연가스도 쓰고요. 발전원별로 보시면 저렇게 분포가 우리나라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석탄과 천연가스 비중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전환을 하는 비용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쌤 지금 발전비 중에서 뭐 믹스를 어떻게 조절한다는 말은 저기 보이는 이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못 쓴다면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뭐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탄소 전원이 무엇일까? CO2를 발생시키는 전원이 무엇일까 보면 일단 원전도 여기서는 무탄소 전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어느 정도 포션을 가져가고 그래야만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인하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CO2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한 20%까지 지금 확보하려고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 말처럼. 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어차피 현황이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 좀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이 잘한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중국은 사실 화석연료를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탄 사용량이 63%. 63%. 빨간색 진짜 많네요. 지금. 석탄 사용량만 50억 톤.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억 톤.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면 석탄 50배네 거의.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차지하는 비율이 1.5%. 네. 중국은 25%. 25%요? 네. 인도가 한 9%, 미국이 한 12%, 유럽이 한 10% 조금 밑 8%. 그러니까 걔들을 합치면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감에 있어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저런 나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가야지만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쌤 우리나라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네. 빨간색이나 저 주황색이 한 60, 70%까지 가는 건. 네. 근데 유럽은 딱 봐도 뭔가 고르게. 아름답게 돼 있는 그런 모습, 무지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구체다. 유럽이 친환경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잘 걸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유럽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럽은 모든 나라가 전력망과 가스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가스하고 누구는 원전하고 누구는 재생하고 해서 네. 교환을 하면 됩니다. 수출 수입이 가능한 나라. 전기가 수출 수입이 가능한 게 유럽입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해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갈 데가 북한밖에 없어. 섬이요, 섬이고 섬이죠, 섬.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에너지를 사오다 보니 너무 비싼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안 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서 최근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요 선생님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모양이랑 조금 비슷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정이 어떻게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고요. 네.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그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가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되게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재생에너지가 남아도는 국가들은 뭘 하냐면 수소를 키웁니다. 태양광이 남아돌 때가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낮에 남아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장을 하려면 ESS는 굉장히 좀 비쌀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수전의 기술이라고 물은 H2O죠. 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예. 그러면 그거를 전기 분해하면 H2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 네. 그게 수소입니다. 그 수소를 가지고 LNG 발전소에 집어넣어서 같이 발전을 한다던가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수소 차에 사용을 한다던가 그렇지, 수소차. 라는 수소를 통하여 화석연료를 절감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쌤, 제가 알기로 수소의 종류는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밖에도 다른 수소 종류가 있을까요? 어머나 이수지 씨 오늘 진짜
이수지 씨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수소는 약간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색깔로? 일단 그레이가 있어요. 그거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렇게 화학 작용을 시키면 수소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CO2가 나와요. 그래서 그레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블루가 있는데요. 블루는 이 그레이에다가 CCS라는 걸 붙이는데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는 겁니다. 탄소 CO2를 이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잡아요. 그래가지고 대기 중으로 못 날아가게 딱 만들어가지고 폐광산, 폐유전, 폐가스전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죠. 아. 그럼 대기 중으로 안 날아가니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레이 더하기 CCS가 블루라고 부릅니다. 블루수소. 약간 좀 깨끗해 보이죠. 이제 네. 블루가 됐으니까.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보다. 일단 대기 중으로 안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그린은 수소. 재생에너지, 순수한 100%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더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당장 시작해서 수소 에너지 이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가시죠. 저도 수소로 모든 걸 다 했으면 좋겠지만 수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아이고 또 비싸요. 다 비싸. 다 비싸. 그래서 이제 가야 될 길이기는 하나 다 비싸. 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진국도 미국도 이번에 IRA에 수소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소 기술도 저희가 개발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쌤 결국엔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역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근데 재생에너지가 비싸서 딱 걸리면 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야기가 원점으로 그러니까 딱 일단 올라오는 수소 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을 해서 일단 시장을 키운 다음에 이게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그린 수소 시장에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린 수소까지도 저희가 가서 생산하고 만들고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생산하고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는 오일 메이저가 아니라 네. 이제는 수소 메이저. 어.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에너지 산업을 펼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있습니다 4조 달러입니다. 매년. 매년 4조 달러. 4조 달러. 달러가 우리나라 돈 지금 5천조를 매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그러면 우리도 그중에 얼마를 부담해야 될까?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걸 지불하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정말 선뜻 내놓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쵸. 없다는 거죠. 값싼 자원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비싸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최소화를 시키는 절약. 절약해야 돼요. 절약. 아, 에너지 소비 절약. 그리고 우리가 전기 소비량을 연간 10%만 줄이면 무역 적자를 약 59% 개선할 수 있습니다. 꽤 예. 크네요. 꽤 크죠? 10% 줄이면? 네. 그리고 LNG를 만약에 우리가 10%를 절약한다면 약 한 5조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워.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들, 단열과 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효율이 높은 투자를 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효율적으로 아끼는 방법. 기술적인 여건을 갖춰서 아끼는 것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처럼 에너지 빈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시면 유럽이 저런 위기를 겪는 걸 보셨다면 우리도 위기로 직감을 해야 된다. 올 수 있다. 근데 직감을 못하는 건 가격적인 요인도 있다. 좀 획기적인 방법 없을까요, 진짜? 획기적인 방법. 획기적인 거? 획기적인 것까지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 들었을 때 이제 에너지 소비율 등급 뭐 이런 거 좀 높은 거 옛날부터 들어오긴 했던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쓰는 것도 작게는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마트하게 아껴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네. 잘 모르시는 것들이 뭐냐면 발전소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가 인구의 엄청. 4분의 1이 살고 있는데 발전소는 다 지방에 있어요. 저 밑에. 네. 그러다 보니 이걸 끌어오려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걔네를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내가 남는 전기를 옆집에 팔게 하고 옆집에서 내 걸 사게 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다셨다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산업을 이용하는 것들이 또 우리에겐 하나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터리를 많이 설치하는 거 아니고 내 거 설치했는데 남아돌 때 옆집이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잘 중개업자가 있어서 이걸 모아가지고 다른 한전에 팔든지 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